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의 형태와 맛을 지닌 채 존재하던 요리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어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고기 전골이 규동이 되고 장어구이가 장어덮밥으로 변모하며 심지어 카레가 빵 속에 들어가 국민 간식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맛에 대한 탐구, 사회-경제적 변화, 문화적 적응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장어는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한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장어구이가 처음부터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에도 시대 초기에는 피를 제대로 빼지 않고 통째로 구워 비린내가 심하고 먹기 불편하여 상류층이 꺼려하는 음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에도 중기에 접어들면서 장어를 손질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간장과 미림을 베이스로 한 달콤 짭짤한 특제 양념장, 타레가 개발되면서 장어구이는 비로소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맛있는 장어구이가 밥 위에 얹히면서 우나동이라는 형태의 장어덮밥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나고야 지역에서 시작된 히츠마부시는 단순한 덮밥을 넘어 잘게 썬 장어구이를 나무 그릇티치에 담아 세 가지 방식으로 즐기는 독특한 식문화로 발전했습니다. 첫째,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기고, 둘째, 파, 와사비, 김가루 등 곁들임을 섞어 먹고, 셋째, 다시마 육수를 부어 오차즈케처럼 먹는 방식은 장어구이의 맛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장어구이가 덮밥 형태로 재창조된 가장 큰 이유는 편의성과 밥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도시 생활자, 특히 바쁜 상인이나 노동자들에게는 빠르고 간편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식사가 필요했습니다. 장어구이를 밥 위에 얹어 먹는 것은 한 그릇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보양식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삼복더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소고기 전골은 과거 일본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고급 요리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천천히 끓여 먹는 방식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 이후 서양 문물이 유입되고 육식이 보편화되면서 소고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소비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규동입니다. 1890년대부터 밥에 소고기를 얹어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소고기 전골의 맛을 값싸게 즐기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얇게 썬 소고기를 간장, 설탕, 미림 등을 베이스로 한 양념에 빠르게 조리하여 밥 위에 얹어내는 규동은 당시 수산시장의 바쁜 노동자들에게 혁명적인 메뉴였습니다. 밥과의 완벽한 조화가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비싼 소고기를 비교적 저렴하고 빠르게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규동은 서민층에게도 접근 가능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카레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영국을 거쳐 일본에 상륙한 외래 음식이었습니다. 매운맛을 줄이고 단맛을 더하며 걸쭉한 농도로 만들어 밥에 비벼 먹기 좋게 변형시켰습니다. 카레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7년 도쿄의 한 빵집에서 카레를 빵 속에 넣어 튀긴 카레빵이 탄생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빵 속에 따뜻하고 풍미 가득한 카레가 들어있는 카레빵은 출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으며 오늘날에도 일본 전역에서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카레빵은 숟가락 없이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이동 중에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또한 튀긴 빵의 리치하고 바삭함은 카레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기존의 카레라이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식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밥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에서 빵 소비가 늘어나는 트렌드와도 맞물려 카레의 또 다른 성공적인 현지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멜론빵은 앞서 언급된 사례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름은 멜론빵이지만 실제로는 멜론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 빵의 겉모습이 멜론과 비슷하게 격자 무늬를 가지고 있거나 멜론의 향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멜론빵의 탄생은 귀한 식재료를 먹고 싶은 마음과 창의적인 발상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멜론이 매우 귀하고 고급스러운 과일로 여깁니다. 특정 식재료의 맛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 식재료가 가진 상징성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창조하는 사례입니다. 장어와 소고기 덮밥, 카레와 멜론빵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음식의 탄생이 성공하는 데 기여하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요리는 해당 지역의 주식인 밥이나 빵을 기반으로 합니다. 밥은 부드러운 맛으로 소스나 국물을 흡수하여 더욱 풍부한 맛을 내고, 빵은 내용물을 담아 휴대성과 손으로 먹을 수 있는 편의성을 높이는 그릇 역할도 합니다. 매일 먹는 주식은 가장 보편적인 식재료이므로
다른 재료와 결합은 곧 대중적인 성공을 의미합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빠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햄버거 같은 음식을 선호했고 성공했습니다. 소고기 전골은 간편한 규동으로, 카레라이스가 카레빵으로 변모한 것은 모두 식사 시간이나 먹는 방식에 다양성을 주고 효율적인 한 끼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멜론빵처럼 실제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이미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대리만족시켰습니다. 밥이나 빵과 같은 주식은 이러한 재창조의 훌륭한 플랫폼이 되어주며 때로는 우연한 발견이, 때로는 치밀한 기획이 새로운 미식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장어구이에서 장어덮밥처럼 음식의 진화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 주변의 익숙한 식재료들도 언제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키리안 소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